금리는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내려온다. 1편에서는 왜 지금 모든 자산이 다 같이 움직이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보여드렸습니다. 2편에서는 오늘 발표된 CPI 4.2%의 진실을 해부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전쟁발 에너지 충격이고 절사 평균으로 보면 기저 인플레는 이미 2.3%, 패드 목표치에 훨씬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워시는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 방아쇠를 당기는 건 누구인가? 오늘 3편에서 그 플레이북을 완전히 공개합니다. 중동, 중국, 워시 세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순간 금리는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렇습니다. 금리 인하? 글쎄요. 연내 인상 가능성이 50%를 넘는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옵니다. 그것도 워시 스스로 원해서 논리적으로 계획대로 왜 그렇게 보는지 오늘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케빈 워시는 트럼프가 임명한 새 페드 의장입니다. 트럼프가 왜 워시를 선택했는지 이미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금리를 내릴 사람이 필요했다. 그런데 워시는 단순히 트럼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만의 논리 체계가 있습니다. 첫째, 절사평균으로 인플레를 보면 이미 2% 목표에 가깝다. 둘째, AI 생산성 혁명이 디스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것이다. 셋째, 기존 CPI와 PCE는 후행지표라서 현재를 제대로 못 반영한다. 넷째, 10억 개의 상품 가격 서베이 같은 실시간 데이터가 더 정확하다. 이 네 가지 논리가 조합되면 워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표가 말하는 것보다 인플레는 통제되고 있다. 인하할 때가 됐다. 워시의 논리를 현실로 만들어줄 트리거가 있습니다. 바로 중동 전쟁 종결입니다. 지금 미이란 협상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면요. 트럼프가 직접 호르무즈 합의가 거의 협상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60일 휴전 MOU가 이란과 거의 합의된 상태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터키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요청하는 외교전도 진행 중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열려도 걸프 지역 정유시설 피해가 있어서 완전 정상화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전쟁 종결 시그널 하나에 유가가 7% 하루 만에 빠졌었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발표되는 날, 유가는 훨씬 더 크게 빠질 것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90달러에서 70달러대로 내려오면 에너지 CPI 기여분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헤드라인 CPI가 3%대 초반 혹은 그 이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워시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여기서 재무장관 베센트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베센트는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TGA, 재무부 일반 계정을 전략적으로 풀어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합니다. 국채 발행 만기 구조를 단기로 조정해서 장기 금리 압박을 줄입니다. RRP, 영내포 장호를 조절해서 단기 유동성 수위를 맞춥니다. 금리를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흐르는 달러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워시가 금리를 내리기 전에 이미 베센트가 시장을 부드럽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시의 금리 인하와 함께 베센트의 유동성 관리. 이 두 사람이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팩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 5월 14일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시진핑이 백악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9월 만남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2025년 10월에 맺은 미중 무역 휴전이 10월에 만료됩니다. 이 휴전의 핵심은 관세입니다. 원래 145%였던 미국의 대중 관세를 10%로 낮춰 1년간 유지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그 직전에 두 정상이 만나는 겁니다. 무역휴전 연장이냐 결렬이냐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역할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베이징 회담 직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이란에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 빅 스테이트먼트다. 무슨 뜻인가요? 중국이 이란의 최대 우군입니다. 중국이 이란을 압박하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옵니다. 호르무즈가 열립니다. 유가가 내려갑니다. CPI가 내려갑니다. 워시가 금리를 내립니다. 중동 전쟁 종결의 숨은 열쇠가 사실 중국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9월 백악관 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중요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중국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진핑도 트럼프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 전에 필요한 건 유권자에게 보여줄 실적입니다. 농산물 구매, 보잉 발주, 환상적인 딜까지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건 다릅니다. 대만 표현 변화, 첨단 기술 수출 규제 완화, 제재 기업 해제. 이것들은 트럼프가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공화당 강경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의회가 막습니다. 그래서 9월 회담의 결과는 아마도 이럴 겁니다.
화려한 쇼와 또 환상적인 딜 선언.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발표가 불일치되지만 무역 휴전은 연장하고 대만 반도체 핵심 이슈는 암묵적으로 회피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이란 압박은 수면 아래서 계속합니다. 이게 관리된 긴장 상태입니다. 완전한 화해도 완전한 결렬도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 구조가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무역 전면전 재발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획기적 타결도 없습니다. 히토리와 반도체는 장기 구조적 갈등으로 남습니다. 단 하나가 아니라 핵심 변수가 사실 두 개입니다. 첫째, 중국이 이란 압박을 실제로 실행하느냐. 이게 되면 중동 종전으로 유가가 내려가고 에너지 CPI가 급락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연결고리가 끊깁니다. 둘째, 무역 휴전 연장이 되느냐. 여기서 관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CPI에서 에너지만 올라 있는 게 아닙니다. 관세 효과가 이미 의류, 가정용품, 항공료 등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관세 인플레는 에너지와 달리 절사 평균으로 걷어내기 어렵습니다. 서서히 시차를 두고 전이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압력을 줍니다. 그런데 중국과 무역 휴전이 연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관세 인상이 막힙니다. 관세 인플레의 상한선이 제한됩니다. 워시의 절사 평균 논거가 살아납니다. 9월 24일 회담이 왜 하반기 최대 이벤트인지 이제 보이시죠? 이란 압박으로 에너지 CPI를 잡고 무역 휴전 연장으로 관세 CPI 확산을 막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날 워시가 움직입니다. 9월 24일을 주목하십시오. 그날 시진핑이 백악관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하반기 금리 향방의 가장 결정적인 숨은 변수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로서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나온 변수들을 한데 모아서 금리 향방을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 5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은 4.2%. 2023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숫자만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달 CPI 상승분의 60% 이상이 에너지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에너지 지수가 한 달에 3.9% 올랐고 12개월 기준으로는 23.5% 폭등입니다. 중동 전쟁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반면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월간 0.2% 상승입니다. 예상치 0.3%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핵심 재화 가격이 오히려 0.1% 하락했다는 겁니다. 관세 압력이 예상보다 훨씬 제한적이라는 신호입니다. 헤드라인 4.2%와 코어 2.9%의 격차가 1.3%포인트입니다. 이 격차가 전부 에너지에서 나왔다는 게 오늘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워시의 절사 평균 논거가 오늘 숫자로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에너지라는 아웃라이어를 걷어내면 기저 인플레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오늘 숫자에 놀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4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역발상 투자자는 이 숫자를 반대로 읽어야 합니다. 헤드라인 공포가 클수록 전쟁이 끝났을 때의 반전폭도 커집니다. 시나리오를 오늘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시나리오 1, 연내 금리 인상 29bp, 확률 25%. 중동 전쟁이 3분기에도 지속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고 9월 24일 미중 회담에서 무역 휴전까지 결렬되는 경우입니다. 에너지 인플레와 관세 인플레가 동시에 치솟는 최악의 조합으로 워시는 절사 평균 논거를 꺼내지 못하고 인상을 단행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2022년이 재현됩니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폭락합니다. 현금과 금 비중을 최대한 높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코어 CPI 숫자가 이 시나리오의 확률을 낮춰줬습니다. 관세 전가가 예상보다 제한적이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2, 연내 동결, 인하는 2027년 상반기, 확률 45%,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가장 가까이 반영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중동 협상이 4분기까지 질질 끌리고 무역 휴전은 연장되지만 에너지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워시는 움직이고 싶지만 헤드라인 숫자가 발목을 잡습니다. 중간 선거가 지나고 2027년 최야 인하 카드를 꺼냅니다. 빅테크와 AI 관련주는 계속 버팁니다. 금리 민감 자산은 내내 눌립니다. 금은 인플레 해지로 자리를 지킵니다. 시나리오 3, 하반기 금리 인하 1회, 확률 25%. 오늘 코어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 시나리오의 생명력이 살아있습니다. 컨센서스와 정반대의 역발상 시나리오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3분기 내 중동 종전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로 복귀하면서 에너지 CPI가 급락합니다. 둘째, 9월 24일 시진핑 백악관 회담에서 무역 휴전을 연장하고 이란 압박 실행이 확인됩니다.
셋째, 워시가 절사평균 기준으로 기저인플레가 2%대로 복귀했다고 공식 선언합니다. 이 세 가지가 3분기 안에 수렴하면 워시는 10월 혹은 12월 FOMC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가장 비관론이 강한 섹터들이 가장 강하게 반등합니다. 중소형주, 리츠, AI 외 성장주 IPO가 살아납니다. 오늘 헤드라인 4.2%에 모두가 겁을 먹었습니다. 시장이 불가능하다고 볼 때 준비하는 사람이 알파를 가져갑니다. 시나리오 4, 연내 공격적 인하, 확률 5%,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결되고 고용이 급격히 무너지는 블랙스완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온다면 채권이 가장 강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CPI를 어떻게 읽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공포입니다. 코어를 보면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트리거를 보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트리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동 협상 타결 뉴스입니다. 유가 반응이 먼저 신호를 줍니다. 둘째는 9월 24일 시진핑 백악관 회담 결과입니다. 이 두 개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 비중을 10에서 15% 유지가 가장 합리적인 해지입니다. 전쟁이 이어지면 금은 안전자산으로 오르고 전쟁이 끝나면 금리 인하 기대로 달러 약세가 오면서 금도 오릅니다. 어느 방향이든 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IPO는 AI, 우주, 방산 테마만 금리와 무관하게 강합니다. 그 외 일반 성장주는 트리거 확인 후 진입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금리 인하 없다입니다. 그래서 금리 민감 자산들이 눌려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맞으면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틀릴 때 비로소 알파가 생깁니다. 만약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워시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지금 가장 비관론이 강한 섹터들이 가장 강하게 반등합니다. 리츠, 중소형 성장주, 바이오. 지금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3편에 걸쳐서 지금 시장의 구조, CPI의 진실, 그리고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의 시나리오까지 해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향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고요? 세 개의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중동 전쟁이 끝나면 에너지발 CPI가 빠집니다. 둘째, 9월 24일 시진핑 백악관 회담입니다. 중국이 이란을 압박하면 종전이 앞당겨지고 무역 휴전이 연장되면 관세 CPI 확산도 막힙니다. 셋째, 워시는 절사평균이라는 논거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수렴하는 시점이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렴의 촉매가 9월 24일 시진핑의 백악관 방문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금리 인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민감 자산들이 눌려 있습니다. IPO 시장에서도 AI 외 성장주들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자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컨센서스가 맞으면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틀릴 때 알파가 생깁니다. 물론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은 불확실하고 중국은 계산적이고 워시는 혼자가 아닙니다. 리스크를 인정하면서도 방향을 읽는 것, 그게 매크로 투자자의 핵심 역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